저는 이름은 성민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강 때 저를 만나셨던 분들은 밑에 이 이상한 소개가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각종 양력을 가져왔는데 오늘은 제 보험 양력을 가져왔어요. 일단 사회보험을 다행히 낼 수 있는 직장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청년직업트레이닝센터는 저에게 사회보험을 내주진 않거든요. 대신에 다른 직장에서 어쨌든 사회보험을 가입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보험 공부를 하기 전에 꼬꼬마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가입하신 보험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본인이 가입하신 게 있을 거고 부모님이 가입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좀 손해봤다고 썼는데 아까 계산해 봤거든요. 50% 이상 손해를 보고 종신보험을 해지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얘기도 뒤에 종신보험 얘기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잘 안 알아보고 팔랑팔랑해서 가입을 하면 이런 일도 발생한다라는 사례가 앞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일하기 전에 일했던 곳이 청소년 단체여서 여행자 보험 가입 이력이 엄청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약간 단체 보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가입 경력도 되게 많고 제일 마지막에 저렇게 써놨는 이유 역시 강의를 듣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7강이고요. 앞에 나와 있다시피 보험이 주제인데 제목에는 보험이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험 얘기를 하긴 할 건데 보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험을 왜 들어야 되는지와 어떻게 들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름도 제일 어려운 보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고요. 이런 거 얘기할 겁니다.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험 가입률이 엄청 높습니다. 가구의 98%, 개인의 96%. 대한민국의 한 2% 제외하고 다 보험을 하나씩은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구당 보험 개수도 엄청 많아요. 이거는 대체로 4인 가구여서요. 기준으로 보면 11개에서 12개 정도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모르셨겠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월 보험료를 103만 원 정도 내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1인 가구거나 2인 가구거나 이럴 거라서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세전 월 평균 소득이 557만 원 정도 되는 가구들은 한 18% 정도가 보험료로 가구에 지출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보험 공화국 같은. 뒤에 있는 거 보면 되게 놀랍습니다. 최근에는 가입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유는 30대들이 드디어 나는 20년간 보험을 유지 못하겠다 하면서 안 들어서 그래요. 대신에 예전에 우리 보험을 많이 드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노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여전히 건강보험이나 안보험 같은 걸 많이 들고 계신 추세여서 실제로 보험시장은 아직도 굉장히 큰 금융시장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잘 유지하고 있을까요? 보험계약 평균 유지율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금융감독원이 이거 검사를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3회차 1년 정도 가입하는 사람들이 80%. 그러니까 이미 1년도 유지 못하고 20%는 해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년째 가면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보험료를 낼 수 없게 되거나 갈아타기를 했거나 주로는 낼 수 없어서 해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손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비슷비슷한 형태로 한 1년차 80% 유지하고 2년차 한 65% 정도가 유지하는 형태고요. 특히 코로나 겪으면서 해지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실제로 가입률도 좀 줄어들고 저축성 보험 해지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종신보험 해지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뒤에 각각 보험들 살펴보면서 얘기할게요. 보험을 실제로 가입한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중도 해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미 가입해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본 거예요. 1000명 중에 700명이 해지 경험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 4년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아까 2년간 유지하는 사람들이 65%였잖아요. 근데 이게 4년까지 가면 30%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왜 이렇게 유지를 못할까? 이런 원인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가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보험 설계사들에게 뭔가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러니까 알려줘야 될 걸 제대로 안 알려줬거나, 적합하지 않은 보험을 판매하거나, 그다음에 자필 서명. 그러니까 우리가 꼬꼬마 때 우리가 계약자가 아니잖아요. 주로 아마 피보험자로 되어 계실 건데 계약자를 간혹 어린이들 이름으로 해서 서명을 부모님이 하셨다거나 뭐 아니면 그게 빠졌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같은 원리인 거죠. 명의도용 대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보험을 유지하지 않고 해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금융 민원의 60%가 보험사예요. 네, 보험금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고 그 권역별 비중도 이렇게 보면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특히 청년들을 울리는, 네, 제가 한때 코로나 기간에 쫓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 얘기했던 보험들이 이거예요. 종신보험, 네, 그리고 저축보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청년들한테 잘못 소개돼서 청년들이 많이 가입하세요. 그리고 약간 불안해하면서 이걸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를 가장 많이 물으시는 보험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저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시작은 이렇습니다. 은행에 요즘 맡겨도 금리가 되게 낮잖아요. 근데 이거 드시면 적어도 5% 이상의 금리는 보장해 드려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저축이 아니라 사실은 보험이고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보험금을 받아서 그걸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의 보험들이 많거든요. 이 두 종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돈 마련으로 현혹하는 종신보험 주의령, 금감원 감시 강화, 코로나 기간에 특히, 예, 갑자기 본인들의 보험이 생각나시기 시작했죠? 자, 근데 잘 가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 못하고 자꾸 해지하고 이걸 반복하고?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잘 모르니까 잘 못 가입하고, 잘 모르니까 가입하고 나서도 유지하는 게 힘들어서 혜택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험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보험과 관련된 기사들을 쭉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보험료 다이어트 내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험을 좀 잘 들어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4가지 질문 정도를 꼭 해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첫 번째 질문, 이 보험이 왜 필요한가? 마지막 질문, 이 보험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실제로 보험이 왜 필요한지, 이 보험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 맞는지, 그리고 이 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잘 따져서 가입하시면 사실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험은 이겁니다.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 홍수, 미세먼지, 전쟁, 폭염, 기후위기, 예, 위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고 다치고 죽고 준비 없이 오래 살 위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걸 써놓고 저도 한 번씩 읽으면서 약간 웃어보세요라는 느낌이긴 하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준비 없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60이 됐는데 일을 할 수도 없고 기후위기인데 단칸방에 살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중에 꼭 막아야 되는 건 기후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위험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을 보험의 용어로 조금 정리를 하면 이래요. 인적 위험, 재산 위험, 배상 책임 위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해서 다치게 해서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선택하는 거지 보험금 많이 받으려고 아픈 이 과정을 겪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예방 잘하고 우리가 예방할 수 없는 건 국가나 지자체가 예방을 잘 해주고 그걸로 보장이 안 되면 조금 보완하는 형태로 민영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사이클. 그러니까 이까지 벌써 3칸이 사실 밑에 다 국가가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자, 빠르게 저는 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을 하나하나씩 볼 건데요. 크게 보험은 다양하게 구분이 되지만 크게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나눠지고 사회보험은 쉬워요. 4개밖에 없거든요. 아, 그리고 아까 지자체가 만든 시민안전보험 이런 거 있긴 합니다. 근데 크게는 이 4가지예요. 그리고 민영보험은 종류가 많고 이것들이 막 섞여 있고 이래요. 핵심은 이겁니다. 사회보험은 목적이 생활보장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적어도 이 정도는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 그걸 누가 한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태어났으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니 우리가 여기를 위해서 의무와 권리를 다 하고 있으니 너희도 의무를 다해 국가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회보험이고요. 사회적 위험의 대비를 사전에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파란색 민영보험과 성격이 다른데 뭐가 다르냐? 목적이 뭐냐? 민영보험은 회사예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영리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가의 영리를 위해서 사회보험을 하면 뭐 보장제 다 없애야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 차이가 가장 크다라는 거고요. 차이가 이렇습니다. 네, 보시면 제도의 목적. 그러니까 민간보험은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인적 필요에 따라서 가입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회보험은 누구나 최저 생계를 유지하고 의료를 보장하는 것. 그래서 실업급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일이 끊겼을 때 그 다음 달부터 생활비 빵원으로 살 수 없으니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조금씩 공제해서 돈을 내고 거기를 운용해서 우리한테 실업급여라는 형태로 적어도 구직 활동을 하는 몇 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는 받아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이 강제예요. 물론 사회보험 중에서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점점 늘어나는 형태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보험 사고 대상, 사회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민간보험에 보면 물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뭘까요? 딱 떠오르시는 게 있을 텐데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이런 거 집에 걸고 차에 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간보험 영역에 들어간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때 위험도에 따라서 민영보험은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가족력도 막 보고 내가 병원 갔는지 안 갔는지도 보고. 그런데 사회보험은 그런 거 없이 다 동일하게 가입을 시킨다라는 것들 볼 수 있고요. 4가지 종류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건데 원래는 명칭이 사회보험이 맞습니다. 근데 사회보험이 4가지여서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강, 연금, 그다음에 산재,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이트 있는 거 아셨나요?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가시면 주요 업무, 그러니까 각각의 보험을 관리하는 공단이 달라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고 건강보험도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야 되고 산재랑 고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거나 워크넷에 들어가거나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걸 일단 한 군데 모아놓은 거예요. 연계를 해주는 센터인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여기부터 들어가고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사회보험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보장성 강화 파트거든요. 2021년까지 있었고요. 슬프게도 일몰됐어요. 단지 현재 일몰의 이유는 정권이 바뀌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국회에서 처리를 못했어요. 네,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런 걸로 사람들이 다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건보료가 인상되거나 보장성이 약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바뀔 수 있으나 단지 현재는 그 혼란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예산을 올려는 놨고 국회가 그걸 통과를 못 시킨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인문학 강의 들으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생태적 부 얘기했었잖아요. 4가지 부 기억나시죠? 경제적 부를 기반으로 사회적 부, 다른 사람과 관계 잘 맺어야 되고, 정신적 부, 나를 잘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생태적 부라고 해서 공공의 재원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공공의 재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우리가 공공의 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구하는 방식은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도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경제 뉴스는 이런 사회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의료와 관련된 얘기 많이 할 거라서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여기 보면 정책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건강보험 사이트에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이트 누르면 설명이 이런 것들도 막 다 돼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국민건강보험 안에 있어서 2019년부터 약간 좀 높아져가지고 적용이 됐고요. 그 현재 들어가도 아직 2020년 기준으로만 안내가 되거든요. 근데 2023년이니까 지금 이거보다는 조금씩 다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요 업데이트된 자료들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나 국민건강보험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금액보다 10분위가 한 7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올해 올라서. 노인 요양은 1000만 원 넘었고. 그래서 그거보다 만약에 많이 쓰시게 되면 환급도 해줍니다. 건강보험은. 네. 그래서 우리의 세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건강보험과 실손 의료를 조금 비교해 놨는 표도 요 마크 보이시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건강보험과 실손은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 기본 건강보험으로 잘 보장하시고 여기에서 빠지는 이런 영역들은 아직까진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 않으니 살펴보시고 임의 가입을 통해서 보완하시든지 말든지요.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진찰 검사, 약제,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등등까지도 다 보장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는 영역을 실손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민영보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보험은 아까 이름도 다르고 그다음에 내가 가입한 게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 재산보험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신 분 이 잘 없어요. 이유는 이거를 막 섞어가지고 뒤에 제 보험도 나오는데 저는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더라고요. 뭐지? 여긴 종합보험이 없는데? 뭐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아까 법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보험업법상 법상 크게 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으로 나눠지고요. 생명보험은 사람에 걸려 있는 겁니다. 손해보험은 사고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재산보험은 질병상해. 이런 것들이 포인트로 짜여진 민영보험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목적별로 구분하면 이래요. 아까 여기에는 이거 없죠. 저축보험. 연금보험은 있습니다. 여기 생명보험, 생존과 사망 관련해서 있는데
목적을 나눠서 보면 뭔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보장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연금이나 저축처럼 뭔가 쌓여서 나중을 대비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고요. 보험을 또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네, 자기의 보험 증서를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갱신형, 비갱신형은 쉽죠. 갱신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다음 뭐 5년 갱신, 20년 갱신 뭐 이런 것들에서 20년 주기로 뭔가 갱신하는구나. 예, 보장이 갱신되거나 보험료가 갱신되거나. 비갱신은 그 갱신 안 하는 거구나.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느 게 보험료가 비쌀까요? 1번 비갱신, 2번 갱신. 손가락을 들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네. 1번 비갱신이 조금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아까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하니까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다치거나 새로운 질병이 막 생겨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거예요. 갱신형은 5년 있다가 그거 집어넣어서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중에는 요게 조금 더 내야 되는 보험료가 많습니다. 자,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형. 그 광고에서 만기 환급형으로 어쩌고 막 이렇게 빨리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순수 보장형은 말 그대로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뭘 했을 때 거기에 맞게 보장하는 거고요. 만기 환급형은 그래서 보험을 꼬박꼬박 잘 넣었어요. 만기를 달성했어요. 20년 납을 내가 잘한 거예요. 20년이 됐을 때 약속한 만큼 환급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 또 퀴즈 1번, 2번이에요. 두 개 중에 보험료가 비싼 건 그렇죠. 만기 환급형이에요.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설계할 때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만기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만기가 될 걸 대비해서 적립도 좀 해놔야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선. 그래서 만기 환급형이 조금 더 비싸고 그 월 납입했을 때 끝자리가 10원으로 떨어지는 보험들 있죠. 대체로 다 순수 보장형일 거고요. 100원이나 1000원, 만원 단위로 떨어지는 건 만기 환급형일 확률이 높아요. 환급금을 채워서 뭐 예를 들어서 얘는 12,960원이면 얘는 13,000원인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무배당은 배당 안 한다는 얘기고요. 이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이렇게 굴렸을 때 발생하는 이익들을 배당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아까 문제의 유니버셜 이름 읽을 때 나왔죠. 네, 나왔죠. 자, 유니버셜 붙은 건 이거예요. 보험은 원래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만큼의 약속한 보험료를 내고 만기가 될 때까지 사실 보험료 뺄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유니버셜은 그 기능을 더해 준 거예요. 그냥 돈을 넣고 빼는데 용이한 기능. 네, 하지만 넣는 건 더 넣을 수 있고 빼는 것도 마음대로 뺄 수 있긴 한데 약속된 만큼은 그 만기를 하려면 넣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약간 저렴한 보험이라고 무해지 저해지 보험을 소개하는 블로그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자 블로그들이. 예, 근데 무해지 저해지라고 붙어 있는 보험들이 월 보험료가 저렴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환급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 안 할게. 근데 간혹 분쟁이 붙어요. 보험을 20년간 납입하는 사람이 적다 했잖아요. 이분들이 20년 납입한 거예요. 근데 저해지나 무해지인 거예요. 배당을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분쟁이 붙은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2021년 초부터는 아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일부 상품들에 대해서. 특히 100% 환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쟁이 붙을 수 있으니 아예 금지를 한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 이런 용어들은 유의하시자. 네, 라는 거고요. 다 아실 것 같지만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 기간에 내는 돈 뭐라고 하나요? 보험료. 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돈. 보험금. 그다음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 보장 기간. 그러니까 보장 기간과 납입 기간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갱신형 실손들은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닌 경우에는 좀 다른 경우들이 많고요. 자, 보험 계약 시 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걸 뭐라고 하죠? 정액 보상. 그러니까 이 용어를 가르쳐 드리는 건 보험 설계사들이 이만큼 정해서 보상해 드려요라고 얘기 안 하고 이 상품 정액 보장 상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가입하실 때 우리가 복리 단위를 알고 저축을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 가입할 땐 이런 용어들이 보험 설계하는 데 쓰이니 적어도 알아놓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제까지. 실손보상이고요. 자, 납입 의무를 가진 사람, 돈 내야 되는 사람, 계약자입니다. 그러면 담보되는 사람, 피보험자예요. 예.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을 수도 있고 역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 받는 사람은요. 그렇죠. 보험수익자예요. 이 세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자, 민영보험은 아까 그 큰 삼각형에서 제일 위에 있는 쫓겨난 삼각형을 다시 4개로 자른 겁니다. 요렇게 설계를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 위에 2개는 안 보셔도 됩니다. 1인 가구는. 예,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있으시면 제일 위에 거를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보통 다이어트 할 때 2+1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2+1을 얘기해 드릴 겁니다. 자, 설계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일단 내가 딱 한 개만 들겠다. 난 진짜 들 수 있는 게 없고, 이거 자동차 보험 제외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진짜 딱 하나만 내가 더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을 지금 들 수 없으면 안 드셔도 돼요. 근데 더 들 수 있다 하면 실비. 근데 이 실비도 중복 보장이 안 되는 거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 따라서 실비보험을 가입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장 내역 보시고 안 되는 걸 그냥 조금 더 넣어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돼요. 회사에 있는 회사를 퇴사하고 내가 진짜 하나도 보험이 없어졌을 때 다시 가입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청년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 약간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기본은 우리가 아직은 보험료를 막 많이 낼 수 있는 만큼 수익이 많거나 아니면 다른데 어쨌든 돈 들어가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여기 이제 저축 강의 들으셨던 분들 아실 텐데 20, 30대는 발생하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목적 자금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아마 이런 고정비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가입을 하겠다, 하나만 하겠다 하면 실비를 하는데 실비는 성격이 이겁니다. 치료비, 약제비, 아픈 만큼 다친 만큼 실제 보상을 하는 거고요. 중복 보장이 안 되니 이것저것 여러 개를 가입하실 필요는 없다. 심지어 요즘 아까 고지 의무가 있다 했잖아요. 여행자 보험 들 때 특약에서 국내 실손을 빼도록 안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행자 보험, 특히 해외 여행자 보험에는 해외에 나가기 전까지 국내를 이동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5월 달에 대만에 부모님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됐었거든요. 대구에서 인천까지 가서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인천까지 여행을 가는 기간에도 여행이잖아요. 근데 실손이 있으시면 이 부분을 특약에서 빼세요라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왜냐? 중복 보장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여행자 보험에서는 한 200~300원 하는 돈이지만 이것도 안내를 안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니까 중복 보장 안 된다는 걸 되게 꼼꼼하게 요즘은 안내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저는 하나 정도는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비 말고. 그러면 중복 어차피 안 되니 실비가 아니라 진단 자금 중심으로 계산을 해서 짜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 있던 표에 한국인의 3대 질환. 암내심하고 보험 설계사 교육 가면은 가르치거든요. 외우라고. 자, 그래서 3대 질병인 암이나 심장, 뇌의 질환에 따른 건데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요양비를 준비하는 형태입니다.
진단자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검사를 받았을 때 암 진단을 받으면 얼마를 주는 거. 왜냐하면 암 진단을 받는 순간 내가 일을 못 하잖아요.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고요. 얘는 가족력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쫙 봤는데 사돈에 8천 정도까지 해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 하면 혹시 모르니까 암 중심으로 짜서 진단자금을 설계하시면 돼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밑에 있는 정기보험은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있으면 혹시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정기보험 또는 종신보험도 권유를 하지만 정기보험이 조금 더 낫습니다.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거든요. 되게 길어요. 길고 약간 보험금이 높은데 정기보험은 내가 날짜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커서 스스로 혼자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나이 정도까지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짧으니까 보험금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가 그때 클 때까지를 보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형태의 위험을 대비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목적이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적어도 한 10년, 15년 정도는 생활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 보험을 드시면 됩니다. 권하진 않습니다. 아까 혜택을 받았다고 해놓고 권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되게 이상해지는 것 같지만, 아까 종신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앞장에 있는 정기보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CI는 조금만 제대로 된 설계사는 아무도 가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 상태가 계속될 때, 위에는 사망했을 때거든요. 종신보험은 보험을 얘기하니까 되게 이렇게 막 나쁜 말 하는 것 같지만 보험은 일단 종신보험은 일단 죽어야 돼요. 그래야 보험금이 나오는 거고, CI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병 상태가 계속되거나 아니면 역시 사망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의 일부나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CI가 중대한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중대한 질병이 도대체 뭘까요? 아까 3대 보험 암, 심근경색, 뇌질환 있는데 그거는 이건가? 식물인간은 근데 교통사고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겠죠. 그 착한 보험 설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병은 모두 GI라고. 병원의 의사들은 모든 병은 일반적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치료해야 되는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CI란 용어는 보험회사에서만 쓴다고. 의사들은 중대한 질병을 구분하지 않아요. 심장병 다 고쳐야 돼요. 암 다 고쳐야 되잖아요. 뇌질환 다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 일반적인 질병이지, 심근경색은 일반 질병이고 뭐가 있을까요? 뇌질환, 그 뇌경색은 중대한 질병이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이건 그래서 분쟁도 되게 많아요. 이게 중대한 질병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 물론 약관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장 질환이 왔는데 그게 이건 A인지 B인지를 선택하고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예. 그러니까 특이한 가족력이 있으면 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은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특히 가족력과 생활 패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그 치아보험도 권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은 하는데 돈도 되게 많이 들고, 아까 강사님도 일을 새로 하는 데는 돈을 다 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아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종합보험에 똑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쳤는데 뼈는 부르면 보상해주고 이는 부르면 보상 안 해주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난 다쳤는데 똑같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되게 많이 걸려 있는 보험이라서, 혹시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틀니를 해야 된다,
치과 진료를 장기간 크게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 하면 역산해서 한 2년 정도 전에 치아가 멀쩡할 때 가입하셔서 1, 2년 정도 보험료를 잘 내시고 혜택 받으시고 바로 해지하시라.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의료비 저축, 뒤에 말씀 또 드릴 거지만 의료비 저축을 통해서 미리 대비하는 게 더 오히려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축보험은 차라리 이거 하느니 저축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축보험이 마치 금리가 되게 높은 것처럼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일단 기간이 너무 길고요. 모든 보험은 대체로 10년, 20년입니다. 저축보험이 보험 중에 그래도 짧아요. 한 10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10년을 유지하는 게 어렵고, 그다음에 10년 안에 특히 우리 같은 청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슈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적이 저축이면, 자산을 크게 형성하는 거면 굳이 보험이라고 이름을 붙어 있는 것보다는 저축하시는 게 그냥 나을 거고요. 저축보험 수수료 뗍니다. 예. 이자를 조금 더 쳐줄 수 있으나 수수료 오히려 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생겨난 치매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를 좀 따져서 아까 앞에서 살펴본 진단자금을 차라리 특약으로 넣는 게 낫다. 굳이 이걸 별도로 부담하거나 유지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린이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어린이 보험은 도대체 몇 세까지 어린일까요? 몇 세까지일 것 같으세요? 어린이 보험의 어린이. 24세 어린이에요. 24세까지였어요. 근데 최근에 35세까지 늘었거든요. 어린이 보험 가입 연령이. 어른이 보험이에요. 35세 어린이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 때 드는 게 좋아요. 이름대로. 그래서 그 실손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실손보다 약간 보험료가 싸고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싸고 보장이 약간 높은데 그러면 저 지금 실손인데 어린이로 갈아탈래요? 라는 건 적합하지 않고요. 내가 이미 어린이 보험을 들고 있으면 거기 실손 항목들 살펴보시고 보장되네 하면 유지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굳이 이걸 가입하기보다는 이것과 실손을 비교하셔서 자기한테 맞는 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그 자동차 보험에 마치 세트처럼 되어 있긴 한데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주로 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자차 아닐 때, 내 차 아니고 뭐 아빠 차를 끌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회사 차를 끌고 다닐 때는 얘를 드는 게 좋겠죠. 어쨌든 내 차가 아니니까. 그런데 굳이 내 차에 대한 운전자 보험을 약간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시다면 특약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10,000원 내면 되는 것과 매달 10,000원 내야 되는 것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3개는 아까 저축보험은 가급적 들지 마시고 차라리 저축하시라 였죠.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들거든요. 연말정산 세제 혜택. 예. 1년에 4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이 있고요.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2개 합쳐가지고 7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이 있어서 많이 드시는데, 자, 연금보험의 원래 설계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노후 보장. 네, 노후에 돈 받는 거. 네, 55세, 45세가 기준이고요. 근데 나 세제 혜택 받아야지 하고 이걸 가입해가지고 1년에 막 700만 원씩 집어넣어요. 무리하게.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연금을 놓고 봤을 때 이 연금보험 또는 연금저축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봐야지,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살피시는 거는 오히려 차라리 그냥 저축을 하시거나, 그다음에 연말정산을 잘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 마인드는 이거예요. 보험 아까워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납입 기간을 길게 하고 보장 기간을 낮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실비 중심으로 재편하시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1, 2만 원 정도면 충분하고요. 실비는. 그다음에 4인 가족, 아까 제일 첫 페이지 기억나세요? 얼마 냈는지? 보험료?
100만 원이었잖아요. 실제로는 한 2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주시면 좋고, 꼭 필요한 건 이거예요. 의료비 상금. 보험을 간혹 착각하시는데, 일단 보험금은 내가 돈 다 내고 난 다음에 되돌려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거 없으면 병원에 다쳐서 입원해가지고 진료 다 받고 난 다음에 돈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은 의료비 상금을 잘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보험금을 통해서 되돌려 받는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요. 그 종신보험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은데, 보험에는 감액 완납이라는 것과 연장 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액 완납은 보장 금액을 축소해서 전체 내는 보험료를 줄이는 거고요. 연장 정기는 보장 기간을 축소해서 내야 되는 금액을 줄이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신보험 해지하는 게 너무 아깝고, 일단 완납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좀 되돌려 받거나 보장을 받아야겠다.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월 납입하는 금액이. 그러면 금액을 축소할까? 기간을 축소할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줄이시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까먹을 수 있으니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파인이라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금융계 네이버예요. 예, 금융정보 포털이고요. 여기에 보면 금융상품 찾기에 들어가서 보험 담보화라는 곳에 들어가면 됩니다. 금융상품 한눈에는 저축 강의, 대출 강의 들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저축 대출 상품은 다 여기예요. 절세 상품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 담보화에는 보험이, 펀드 담보화에는 펀드가, ISA라는 계좌도 여기서 다 보실 수 있어요. 은행이 만든 모든 상품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 담보화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종류별로 쫙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 누르면 최근 핫 이슈 4세대 비교할 수 있고요. 유병력자 실손 의료도 따로 비교할 수 있고, 밑으로 얘를 내리게 되면 그거를 하도록 돼 있어요. 나이 넣고요. 예. 그다음에 성별 넣어요. 그러니까 몇 년생인지랑 성별을 넣도록 돼 있거든요. 여성과 남성의 보험료 책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험이 쭉 이렇게 있고, 보험금 얼마 내는지, 그다음 특약이 들어갔을 때 얼마인지, 보장 기간도 나오죠. 그리고 어떤 형태의 보험인지 나오고, 이거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설계사 상담 받아야 되는지, 이 설계사 상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3-4가지 정도 비교해서 보시고 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계사를 끼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훨씬 더 저렴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가입한 보험 도저히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기 내 돈 관리에, 아까는 금융상품 찾기였어요. 내 돈 관리를 누르면 내 보험 다 보여,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 있는 내 계좌 한눈에는 나의 개설된 계좌를 확인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 누르시면 그 내 보험 다 보여에 들어가면 이게 떠요.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그래서 옆에는 보면 신용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요. 보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가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입해서 조회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한 3개월 뒤에 또 조회하면 너 3개월 전에 조회했는데 왜 또 조회해? 이런 걸 얘기해줘요. 내 보험 찾아주면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내가 혹시 받아야 되는 보험금이 있는데 보험금 못 받은 거 있는가? 라는 것들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뉴스 떴어요. 이거 하고 나서 한 몇 천만 원 찾아갔대요, 사람들이 다. 네, 그래서 되게 많은 보험금을 찾아갔고, 아직 휴면 보험금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끝인데요, 이제. 보험 이꼴 위험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대비할 수 없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험으로 이득은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고가 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건강에 포인트를 맞춰서 건강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기본은 운동 열심히 하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 그다음에 아까 의료비 상금을 좀 개인적으로 잘 마련해 두시는 거. 얼마면 되겠니? 300만 원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보통은 모으실 수 있는 만큼 모아 놓으세요. 항목이 의료비 상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호 부조나 공제회 같은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걸 협동경제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장이 잘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기본은 사회보험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구멍이 아직은 있으니 민영보험으로 조금 이렇게 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운동이나 지식 이렇게 이런 건강 정보 같은 거 관리하는 건 서로 정보도 많이 공유하시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건 공적인 영역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겁니다. 아까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 만든 사이트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국가는 생각보다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고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있고, 최근에는 그 국가정보기관이 유튜브가 제일 늦었었는데 요새는 유튜브를 좀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문 유튜브 보지 마시고, 보시려면 차라리 이런 데서 만든 공식적인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들로 여기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진짜 총정리입니다. 2가지 사이트, 그 내 보험 다 보여, 그다음에 보험 다 모아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분석하고 설계하는데, 핵심은 정에 이끌려서 가입하지 말 것. 친구가 제발 들어줘. 거절을 못 하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밑에 있는 문장, 민영보험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 재무 설계사들은 보험과 관련해서 실제로 20년간 내야 되는 보험료를 계산해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종신보험 82,600원, 아직도 기억해요. 82,600원 곱하기 12 곱하기 2만 하더라도 18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제가 20년 냈다고 생각하면, 10년만 내볼까요? 10년만 냈다고 생각하면 1,8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800만 원을 10년간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인 거예요. 만기를 했을 때. 다행히 만기를 해가 돌려받으면 괜찮지만 얼마 내야 되는가 따져보고 적절한, 나에게 꼭 맞는 필요한 것들을 잘 설계하면 좋겠고요. 의료비 상금 말씀드렸고, 불안은 보험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불안해하는 지점들은 뭔가, 내가 위험으로 느끼는 건 뭔가를 먼저 살피고 그것에 맞게 대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드시되, 그 대비 방법 중 하나로 보험을 선택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 오는 화요일, 네, 다들 일 끝나고 오셔가지고 너무 힘드시죠? 예, 이 힘든 시간 1시간 반 동안 꼼짝도 않고 열심히 들어주신,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들어서 그나마 강사가 재롱을 피우는 것도 볼 수 있었지만 그 유튜브 너머로 보신 분들까지도 서로 모두 수고했다는 의미로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